난장 토론 정종근입니다. 예, 깍두기 라운 금융정의연대 김득입니다. 예, 저희가 배상훈하고 정종근의 막장 토론이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쉬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뵙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포청천님, CSI님, 그리고 조수정님, JJ님, 또 아이콜라님. 네, 다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원래 배 선생이 1부 김덕희 대표하고 하고 2부에 또 저하고 하는 건데 오늘 어젠가요? 부스트 샷을 맞아가지고 지금 몸이 좀 약간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까지 제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뭐 좀 말 좀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저 좋은 진행 부탁드립니다. 좋은 진행. 우리 저 김덕희 대표하고 제가 둘 다 이 부산 사람 출신이고 여전히 사투리가 남아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 발음에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 정종근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김덕희 대표가 어쨌든 금융정의연대 대표이시고 우리 포청천님 딱 보니까 우리 금융계의 포청천 아니십니까? 그렇죠? 제가요? 네. 왜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에 관련되어서 한두 가지 좀 핫한 뉴스를 다루고 사건 사고와 시사는 배상훈 선생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계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지금 채용비리 이야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금융권 채용비리가 지금 한 몇 년 됐잖아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 후보께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명단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한 4, 5년 되지 않았어요? 2019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다 걸려 있는데 최근에 그 신한금융이죠. 신한금융 지주의 조영병 회장이 이 채용비리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는 집유를 받았죠. 집행유예를 받았죠. 예. 어쨌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면서요. 예. 어떻게? 무죄로. 무죄로. 그 뒤집은 내용도 예.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예. 내용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도 달았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채용 청탁 또는 약간의 압력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자들의 학벌과 스펙이 좋으면 그거는 채용 비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죄의 핵심 논리였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서울고등법원에서 네. 판결을 했는데 궁예 관시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상위권 대학이고 두 번째 스펙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부탁을 안 했어도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이유를 하나를 들어가지고 네. 이제 무죄를 한 거였고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CSI님이 부산 놀러 온 기분이라고 합니다. 예? 부산에 놀러 온 기분이래요. 말투가.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재판부 2심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가 청탁 대상자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춰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는 점. 이게 쉽게 말하면 스펙과 학벌 좋으면 약간 압력이 들어갔더라도 이건 채용비 아니다 이거 아니야. 예.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망하니까 예. 또 다른 사유를 하나 더 드는데 뭐냐면 지시가 아니고 쪽지를 건넸기 때문에 이건 청탁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또. 그러니까 조영병 회장이 인사부장한테 명단을 줬는데 이거는 채용을 지시한 게 아니라 안내 전달했다. 아니 무슨 이게 지랄 같은 소리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를 들고 온 거고 그다음은 이제 또 판사가 정말 민망한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는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점이 법의 미비를 들었어요. 그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공정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그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업무방해 갖고는 법이 미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해놓고도 민망한지 법의 미비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다른 금융권에서 채용 비리는 다 그래서 심지어 이 조영병 회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그렇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심 판사들이 바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 기소를 했던 주진우 검사라고 있습니다. 예.
검사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동안 업무 방해로 다 처벌받고 유죄가 나왔는데 왜 이 판결했으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정정근 원장님 지금 굉장히 흥분하시고 네. 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말이냐 막걸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조영병 회장이 인사부의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고 이런 사정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묵시적 지시라고 보는 거죠. 그건 뭐 묵시적인 노골적 지시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좁혀보면 묵시적인데 그러면 이재용 회장도 대법원에서 예. 묵시적 청탁을 가지고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영병 회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묵시적도 아니다라고 하더니까 요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재벌 이재용 위에 금융지주 권력이 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개탄스러운 상황인 거죠. 아니 이 이심 판사가 이 정신머리가 없는 새끼인데 보니까 일단 1번 이 신한은행에서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라고 해서 별도의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특이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방국기나 되는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자녀들 중에서 입시 지원한 자들 이 사람들 특이자 리스트 네. 그리고 그 은행에 또는 신한 금융 내의 고위직들의 자녀들은 임직원 자녀다 해가지고 별도의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를 했는데 네. 특히 조영병 회장이 청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득자 제 이름을 얻을 득자를 적고 옆에 별표를 표시를 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금융지주 회장에서 최초로 사연임을 했던 라웅찬 예. 회장의 조카 그 신한 창설자 아니야? 창업자라고 볼 수 예, 있죠. 예. 창업자는 사실은 따로 있는데 예, 일본에서 예. 오신 어쨌든 은행장과 지주회장을 17년 이상 하셨던 분인데 뭐 분이야. 하여튼 사람이지 무슨 뭐 분이야.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냥 분이라는 게 제가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냥 단어라서 분인데 제가 말하는 마스크 때문에 분은 고생하십니다. 예, 하세요. 저 마스크는 정종군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네. 라흥찬 조카를 네. 직접 조영병 회장에게 네. 내 조카가 조카 손자. 예. 아니 조카예요 조카 예, 예. 들어간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여의도의 저승사자 금감원. 금감원 네. 부원장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갔는데 조영병 회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전임 지주회장의 혈족 또 하나는 여의도의 저승사자 금감원 부원장의 자식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1차 전형에서 점수가 떨어져요. 둘 다 떨어졌다며. 떨어지는 걸 그걸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 가지고 합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 관리에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서류 전형인 이런 과정에서 떨어진 애 아니야. 네. 떨어진 애를 서류 전형에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면접에서 보니까 뭐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그러니까 부활을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이제 그걸 판사는 예. 검사가 오죽하면 기소를 했겠어요. 그리고 1심에서도 유죄를 했겠습니다. 예, 예, 3명 가지고 집행유예를 했는데 또 하나 골 때리는 거는 최종 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부정하게 통과를 했는데 얼마나 실력이 안 되면 2차, 3차를 못 갔겠습니까? 네. 근데 한 번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한 거 아니다. 아니야? 예? 최종 합격을 다니고 있는 있다니. 아니 세 사람 중에서 예. 두 사람은 최종 합격해서 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 예. 그 떨어진 사람은 어. 최종 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채용이 아니다는 거고 업무 방해를 할 때는 한 번 첫 번째 심사자의 면접자의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는 건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을 안 하더라도 업무 방해로 인정하고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재용 회장이 오히려
삼성보다 보면 억울한 거죠. 그거는 묵시적 아니 청탁이라고. 억울한 사람이 지금 이재용만 있습니까? 정유라도 억울하고. 다 억울하죠. 뭐 조국 딸도 억울하겠네 다. 그 조민은 여기 갖다 대면 스펙 좋고 학벌 좋고. 학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입시 비리가 아닌 거지. 입시 비리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런데 예. 희한하게 이게 이렇게 판결을 해준 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법조계에서는 법조 출입 기자들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인정하겠냐. 그건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결정이 돼야 되면 이게 판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하급심의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 휴대면 진짜 이거는 밀란이 일어나지 밀란이. 왜냐하면 이게 이런 뭐 은행권에 취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오늘도 이 주제를 여기 와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삼성은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가지고도 언론이 통제가 안 되는 판인데 예. 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판결 이후에 파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 MBC하고 한겨레하고 몇 곳만 예. 보도를 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구렁이 물 모른 타듯이, 척 모른 척 구렁이 물 타듯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제 재벌 위에 그 금융지주가 있다라고 이제 자 일단 그런데 선생님,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대표님 그런데 일단 이거는 어쨌든 이 조용병 신한지주의 조용병 회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게 지금 황당한 논리로 2심에서 뒤집어져 있는 거고 다른 시중은행들은 다 보면 그 현재가 유죄 스탠스잖아. 유죄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2심 판결 자체가 이거 판결을 내린 우리은행, 광주은행 다 유죄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우리 다른 데 다 유죄가 난 거야. 지금 이 신한은행 조용병 2심에서만 허황되고 어이없는 논리로 지금 무죄를 만든 건데 그렇죠. 이거를 때려잡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금융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1심도 집행유예를 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10명을 뽑는데 13명을 뽑았다 이거야. 더 추가해가지고. 그러면 이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 국감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부정 채용자로 확정이 된 사람들은 다 채용을 취소시켜서 올 3월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인원만큼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용병의 무죄가 이 다니고 있는 랑찬의 조카 그다음에 금감원 부원장의 애들까지 무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탁자의 신분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판결에서 그럼 조용병은 뭘 얻느냐 무죄라는 것도 있지만 이 양반이 지금 3년임을 할지 안 할지 있는데 다들 언론 기사가 3년임에 날개 달아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런 데서 유죄 받으면 어쨌든 3년임을 못 하죠. 세 번째 이름이 안 돼서 결정이 하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죄로 가니까 지금 당장 임기는 안 해요. 이게 이 새끼 그거 아니야 혹시? 네? 이게 채용 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용병 3년이면 시켜줘야겠다라는 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져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3년 그 여부는 과정에 내년 3월이 아니고 내후년 3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는 그 과정에 예의 3년 여부는 결정이 날 거고. 결정이 날 거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야, 이건 하는 것도 있는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1번 일단 이걸 누가 국민들이 누가서 이해를 하겠어요. 이 과정에서 아까 쪽지도 돌아가고 예를 들면 인사 책임자한테 야, 이 사람 좀 봐줘 이렇게 쪽지가 가 누가 은행장이 쪽지를 주는데 그게 그냥 갖고 보다가 뭐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표를 한 거죠. 별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걸 받았지만 애가 뭐 스펙도 좋고 뭐 못하고 해가지고 이게 비리가 아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모두 다 유죄를 받고 있는데 뒤집어진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들의 권력 자체가 진짜 견제받지 않은 권력들인데 심지어는 법원도 알아서 이렇게 기어준다고 한다면 뭐 알아서 기었겠습니까? 이거 뭔가 묵시적으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법원장이든 판사든 검사든 나오면 변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는 소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공격으로 보고 하지 않았냐는 거고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은행의 하명주 부회장 같은 경우가 재판을 한 3년을 끌었어요. 또 걸려 있잖아요. 채용비리 문제도. 네. 재판을 한 3년 이상 끌었는데 신한이 무죄가 나오니까
재판 빨리 하자. 이 양반도 지금 회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못 하고 있다. 재판을 끌다가 재판 다음 달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선고 결심 공판인데 이쪽 주장은 뭐냐면 이번에 재판에서 신한이 무죄 나왔다. 신한이 무죄 나왔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부정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전부 스카이입니다. 스펙이 더 좋다는 거 아니야? 스펙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스펙이 더 좋으니까 하나은행은 전략을 바꿔서 빨리 결심하자. 이렇게 됩니다. 스펙과 학벌이라는 기준이 판결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더 좋은데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전략. 이게 나라가 그냥 막장으로 가는 우리가 막장인데 막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막장 정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부모의 부가 세습이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학벌이 세습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나오게 되고 이 좋은 대학이 나오게 됐던 부모의 재력으로 학벌을 만들어지고 이 학벌을 가지고 이제 직업도 제일 좋은 꿈의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회사 은행 이런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엄마 아빠 권력이 더 있으면 은행장한테 부탁하면 학벌만 좋으면 무죄다. 화 안 나세요? 나는 진짜 경상도 말로 좀 이게 딱 바로 나오더라니까요. 예.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런데 하여튼 이 2심 판사의 논리는 왜냐하면 다 대부분 다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업무방해로 다 다른 판결들을 그냥 엿먹이는 거 아니야? 엿먹인 거 아니야? 이런 의미. 엿먹인 건데. 근데 지금 10건 중에 2건이다 치자. 이거 말고 다른 뭐 근데 이런 판결은 없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건 있었어도. 그러니까 엿먹인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래서 이게 불순한 판결이라고 보는 거죠. 그 불순한 게 판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나. 뭐 사법거래 이런 거 비슷하게 뭔가의 거래가 뭐 물증은 없고 증거는 없어요. 정황이지 뭐 정황. 네? 정황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지? 예를 들면 저번엔 누구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지난번에 누가 뭐 교육부 관료 하나가 민중들은 개돼지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의 행동과 판사 같은 경우는 판결 내용에서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스카이나 학벌 좋은 애들, 집안 좋은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에는 뭔가 이 크다란 차이가 있다. 그렇죠. 같은 애들이 아니다. 라는 걸 깔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게 스카이 안 나오고 학벌이 좀 낮은 사람들, 스펙이 좀 낮은 사람들은 개돼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개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청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 정도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DD 등급을 받았어요. 특히 금감원 부행장 아들은 DD면 최하위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통과시키는 거 부활한 거예요. 그 비비를 그러니까 등급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바꿀 때 그것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면접자의 면접 점수 평이 있을 거잖아요. 그 면접 점수잖아요. 그게. 점수 말고 또 평도 해요. 그 평까지 다 조작한 거죠. 그게 어떻게 부모가 잘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이라서 합격할 수 있냐라는 거고 저는 그래 분노스러운 게 사실 이 정도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촛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라고 해서 반은 또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제가 하나은행 스카이 합격했다고 했을 때 부정 채용이라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스카이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종원 선생님이 80년대부터 계속 오면서 학벌주의 타파도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했지만 우리가 30년이 지났지만 못 바꾸고 있는 게 서열화된 학벌주의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씁쓸합니다.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근데 이 사건이? 이 20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많이 모르죠. 그러니까 광고의 영향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사실 조국처럼만 보도를 한다면 전 나라가 뒤집히도 뒤집혔겠죠. 예를 들면 그 노동조합 그래서 노동조합이 두드러 맞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채용비리잖아요. 그 채용비리가 뭐 심오한 것도 아니야. 정규직도 아니야. 그 공장 예를 들면 특정한 예를 들면 예를 듭시다.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의 직원으로 넣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노동조합 정도가 되면 그 정도의 약간 발언권이 있으니까 그거 뒷돈 받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신문에서 두드려 잡잖아요. 두드려 잡고 해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채용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그게 뭐 은행장이 되든 노동조합이 되든 다 두드려 잡아야지. 근데 그거는 진짜 어디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경제신문에서 그냥 세상에서 때려 죽일 놈 취급을 했잖아.
근데 얘는 이 조용병이라는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 권력이 이제는 재벌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고 예. 저 신한 광고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 뭡니까 사이버 광애가 나와가지고 막 광고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광고로 옛날에 삼성이 광고로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금융 권력들이 광고로 언론을 통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충격을 많이 받고 오늘 이 방송에서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것도 우리라도 들으시고 분노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 나는 이 판사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보통 안 지죠. 안 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도 검찰개혁이지만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건데 저도 여러 번 재판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 번 재판이니까 왜냐하면 해고 부당해고 재판도 받았고 우리 흥국생명에서 예. 해고자들이 많다 보니까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노회찬 대표님이 그랬었어 살아생전에 법은 만인한 평등한 게 아니라 만명한 데만 평등하다고. 만 명도 아닌 것 같은데. 노회찬 대표가 만 명이라고 했는데 예. 저는 그 말에 만 명보다 더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은 판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판사들이 지금 출신 성향을 보면 강남권에 있는 애들이 스카이를 가고 스카이에 가는 애들이 로스쿨을 가고 로스쿨에 가는 애들이 판사로 가고 강남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끼리끼리 문화가 벌써부터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보통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치고받고 싸울 때는 자기들이 볼 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사람 같은 경우 신상을 쫙 까잖아. 이게 만약 김성태였으면 깠죠. 김성태가 지금 무슨 선대본부장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청년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아니 되는데. 그 판사에 대해 신상까지 쫙 다 까잖아. 근데 이 판사가 누구고 어떤 놈이고 어떤 판결들을 했던 놈인지 그걸 잘 안 까잖아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됐어요.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나마 좀 정의당이 채용비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논평도 바로 나오고 한데 뭐 뉴스에 보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목 다시 한번 드립니다. 쪽지를 주든 뭘 주든 채용 그러니까 일단 1번 힘 있는 놈 자녀들 리스트 관리 2번 책임자한테 쪽지까지 줘. 그래도 별표를 달고 그래도 상위권 대학과 스펙이 있으면 있으면 채용 비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다. 요거는 좀 우리 시청자들이나 주변에 좀 많이 알려서 요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그래서 뭐 설마 대부분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뭐 상당히 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요즘도 하시죠. 요거는 예, 두 번째 이야기 하나 더 하시죠. 우리 저 김덕희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한 작년 올해 거의 한 1, 2년을 거의 사모펀드 관련된 3년 가까이. 예, 사모펀드 관련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 피해자 사모펀드 이름도 워낙 많아. 우리가 아는 거는 뭐 라임 뭐 또 뭐 있더라 오티머스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모르는데 많더만요.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디스커버리, 물론 이탈리아, 사모펀드 자체 스테파노. 전반적인 게 다 이게 뭐 불법이건 이건 아니잖아요. 사모펀드도 나름대로 시민들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일 수 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거의 사기성 판매를 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펀드들이 쭉 있는데 그걸 모아서 지금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관련된 금융사를 감독하고 제재해야 될 책임자가 금융감독원이라면서요. 근데 금융감독원 원장이 좀 아가 좀 이상하다며. 아가 이상한 게 아니고 예. 그나마 지난번 원장은 윤석헌 원장이라고 예.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셨던 분인데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 라임 무역금융 같은 경우는 계약 취소를 해서 100% 반환 결정도 내리고 예. 계약 취소가 된다는 말은 이 판매 자체가 잘못됐다. 완전히 잘못된 거고 완전히 사기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몇 대 몇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100%다 돌려라. 빵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도 이제 나왔던 것들이었는데 네. 윤석헌 원장이 5월에 그만을 둬요. 네. 그만두고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원장이 오기 전부터 이 조짐이 이상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신증권 라임 사건인데 예. 대신증권 라임 같은 경우에는 라임 펀드를 판 대신정권 책임 여부 센터장 같은 경우가 구속이 되었고 1심 2심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를 받아. 예. 근데 그 유죄를 받았던 걔가 금융소비 자기 고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대법원을 포기를 해요. 그래서 확정이 되고 예. 군정조정이 열렸는데 검찰도 공소장에 자본시장법상 그냥 부정거래요 제목은. 근데 그 부정거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기적 부정거래로 했어. 네.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면 사실상 계약 취소에 가까운 거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법원도 판결문에 예.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그 유형을 명확하게 판결을 했는데 금감원은 80% 배상을 때리면서 그 사기적을 드러내고 그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라고 하고 10%더 주고 약간 법을 위반한 성격은 있다. 있는데 이게 뭐 사기라거나 이렇게 보기 힘들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면 사기냐 아니냐 이 논란이 나오니까 그거는 드러내고 부정거래를 하고 10%만 더 줬고 이게 이제 윤석열 원장 그만두고 이 사람 세계 오리적인 거고 또 하나가 하나은행에 하명주 부행장이 있는데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통보를 했는데 이 제재 대상에서 원장 보고 없이 뺐다. 그게 이제 이 원장 오기 전에였고 그래서 정은보 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대표적인 모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 이번에 지금 현재 원장인 정은보 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취임을 하자마자 했던 행보들이 선물 보따리를 활짝 열어요.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금융회사 종합검사 대신 사전 예방, 우리은행 검사 유보,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 소통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나왔던 항목인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실시 주기를 1년인데 이걸 3년으로 변경하겠다. 네. 그러니까 1년에 자주 검사하던 거를 3번, 3년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시다 되어도 2년인데 거의 올림픽에 가깝게 3년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친노골적인 금융사 편들기라.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하명주 제재를 왜 안 했냐라고 9개 시민사회단체가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하명주라는 사람은 앞에 얘기했던 신한금융에 조용봉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금융의 지금 현재 부회장이죠. 부회장이고 하나은행장 출신이고 은행장 할 때 이 양반이 팔았는데 그때 공시자료를 보면 전 사원의 PBR 이렇게 해서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등등등등 하면서 은행 중에서는 사모펀드를 제일 많이 팔았는데 금감원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DLF 때 제재를 했기 때문에 내부 통제로 못한다 이 논리고 그러니까 DLF 때 한 번 하명주의 책임 문제 때문에 제재를 했다. 근데 DLF도 일종의 펀드죠. 그런데 이번에 또 됐던 건 뭐 이탈리아 헬스 펀드에 또 이게 또 문제가 있는 판매라고 나왔는데 한 번 DLF 때 제재를 했기 때문에 동일 유형으로 또 제재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일단 이거는 일사부재인데 이거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도 일사부재리도 아니잖아. 지금 논리가 일사부재리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그러면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구로동에서 교통사고를 냈어. 차가 찌그러졌어. 또 옆에 가다가 관악구 가서 또 교통사고를 냈어. 가면 동일 유형이라고 제재 안 받는 처벌 안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감독원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를 제재하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으면 그걸 경합해서 가중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그래서 재범, 누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단위는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금감원 원장 아니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감원장이었던 전 원장이었던 윤석열 원장은 나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 연합뉴스 TV에서 인터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원장 보고는 안 됐기 때문에 그 결정이 저희들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금감원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최종 결정은 제재심에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최종 결정은 제재심에서 해야 되는데 정은보 원장은 기자가 물어보면 불안전 판매라고 또 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피해자들은 그냥 은행회사 금융회사 깐부짓 그만하고 그냥 탄핵한다. 뭐 피해자들 금감원 원장을 금감원 원장이 지금 모든 예를 들면 문제나 책임을 져야 될 금융회사의 책임자들의 보호막 그렇죠. 방패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깐부라고 하더라니까. 깐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깐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저께
정치적 탄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아니 했겠냐는 어제 거죠. 뭘 하셨는지를 우리 어저께 금융 사모펀드 피해자들 전체들이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참 오래간만에 보통 한 8명 이렇게 기자회견 하던 걸 탄핵 집회를 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금감원 원장 탄핵. 네가 문제다. 네. 이 규탄을 한 거 아니야. 이 피해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레드카드도 꺼내고 이제 아웃을 외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행보들을 보면 금융회사한테는 선물 보따리 왕창 풀고 있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더디게 가든가 오래무중 강간무소식 이래 되다 보니까 5대 펀드에 대해서 연내안에 해결하겠다라고 금감원이 올 초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간무소식이 지금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분쟁 조정하고 분쟁 조정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배상이 가고 그러려면 또 피해를 이루어져야 가한 되는 거죠. 가해 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DLF로 제재를 받았다고 하는데 DLF 제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LF는 도박 상품인데 안전한 상품이라 가지고 거짓말처럼 팔은 거였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같은 경우는 오티머스하고 판매 구조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이게 10명 죽인 걸 가지고 심판을 했어요.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명 죽인 게 더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30명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합 가중하라고 내국에도 되어 있는데 피해자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가습기 같은 경우 알고 보니까 10명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명이 죽었어요. 뒤에 더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같은 경우는 죽었다는 피해의 규모가 훨씬 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 있었는데 밑을 보니까 피해의 규모가 더 있는 거죠. 상당 엄청난 건데 그러면 그거는 한 번을 물었기 때문에 못 묻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감독원은 규정에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합 가중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은보 원장은 또 금융회사 CEO와 만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정은보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전두환이 말하는 법과 원칙과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비꼬을 정도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청이 아니고. 그런데 이 정은보 원장은 취임할 때부터 했던 말이 어떤 뭐 제재나 감독보다는 지원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는 금융기관을 검사 감독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 지원은 네가 안 해도 돼. 지원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하는 거잖아. 금융기관이라는 게 워낙 그 힘 있는 기관이고 또 금융이라고 하는 게 경제 실핏줄 동맥 같은 거잖아요. 동맥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착하게 조사, 검사, 감독, 제재 이를 가는 게 자기 역할이잖아. 그렇죠. 근데 뭐 지가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융감독원은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금융회사가 아니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자기 목표인데 그래서 엄정해야 돼. 말고 포청층 같아야 되는 거야. 포청층 같이.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쥐가 무슨 뭐 이거는 뭐 지원을 해주고 대충 가야 될 이 징벌의 양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고 이제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임하라고 또 집회하겠다. 울분을 뭐 계속 토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은 뭐 산타클로스가 오셨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선물 보따리 풀어줘요. 은혜롭게 제재한 것들에 대해서 낮추겠다고 사전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금감원은 사전 예방을 안 했냐? 사전 예방을 못해서 DLF 사태가 터지고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냐? 채용 비리가 터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부터 있었던 모피아 중심의 금감원이 했던 행태에서 터졌던 게 은행권 채용 비리에다가 사모펀드 사태였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왔던 인사들이 바로 잡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정은보 원장이 다시 와서 과거로 회귀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감원이 조금 민주정부로 가다가
노태우 전두환 정부로 다시 돌아선 것처럼 예. 그 충격을 제가 받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우리 김덕기 대표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지금 시간을 오버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한금융의 채용 비리에 대한 어이없는 2심 판결 이것에 대해서 또 강하게 감시하고 규탄하시고 말씀하셨던 금융감독원이 자기 역할 금융회사에 대한 정확한 검사 관리 감독 제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금융정의연대 역할이시니까 조금 더 분투해 주시기. 금융정의연대 역할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모든 왜냐하면 금융이 원래 탐욕스러워요. 그 탐욕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규제 방금 금감원에 만드는 역할들이거든요.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예? 지금 다음 2부 해야 돼. 2부 하셔요. 예. 2부에서 하시는 것들이 예. 잊지 마시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예. 채용비리에 분노해 주시고 채용비리에 대한 어이없는 판결에도 예. 금감원에 대해서 규탄해 주시고 예.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득이었습니다.